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완전히 반대되는. 예. 그전에는 윤석열 총장이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투사하는 어떤 대상이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보수층의 어떤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네. 좀 그런 결과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긍정 46%, 부정 4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긍정 평가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박사님? 최소한 뭐 그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하락하던 그 추세가 일단 그 진정세까지는 이제 돌아섰고,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이슈들이 이제 그 다음 조사나 이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까지는 잘 알다시피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작년까지 뜨거웠다가 일단락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판사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민주당 내에는 그 강경파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청와대하고 꼭 이렇게 그 청와대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당 대표도 이걸 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그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중도지향적으로 조금 온건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예. 하나는 또 이제 지층들이 향해서 강성하게 가야 된다. 이게 또 충돌이 나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네. 저희 정치합시다 채널에 프모님이 질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벌써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과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총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정한우 박사한테 여쭤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지금 하락하는 거에서 멈추고 약간 좀 반등 조짐으로 갔던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네. 대응이 컸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코로나 대응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잘하고 있는 영역, 뭐 이런 거로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못하는 영역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굉장히 집중됐었던 것 같고, 작년 연말 특히 이제 그 검찰 갈등을 둘러싼 검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거를 좀 조기에 좀 그 컨트롤하지 못한 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놓고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높게 평가 나온 거는 복지의 확대예요. 예. 그거는 이제 과거 정부보다 물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붙은 측면은 있지만 기본 철학 자체가 이제 복지를 조금 확대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4, 윤석열 총장 9%. 일단 요 뭐 빅3라고 불렸던 이분들 이제 지지율을 보면 특징적인 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격차는 있지만 네.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요. 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상관관계. 예. 이제 이런 상반적인 관계를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좀 독립적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좀 독립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과정에서 계속 같이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가 멈추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지금은 좀 어쨌든 이제 더 하락하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좀 특징 같고,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어쨌든 그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어떤 주자가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천명 이후로 사실은 보수층의 어떤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네. 좀 그런 결과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전에는 윤석열 총장이란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투사하는 어떤 대상이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금 뉴스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그걸 대신 투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확실히 친문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조사에도 보면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이재명이에요. 예, 지사를. 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그 야권지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할 거고 예. 그래서 그 뒤에는 좀 판도가 달라지고 5% 이상만 넘어가면 지금 이제 그 1%, 2%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대선 국면이니까.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지율이 좀 상승할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어떤 지지라는 건 친문이 아닌 또 그런 어떤 독자적인 어떤 거기서부터 이제 형성된 게 있는데 그런 행보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이제 그게 하나 이제 변수일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 나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전 선거와 다르게 쉽지 않은 이번 보궐선거 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름 이제 뭐 어떤 선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이후 스테이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거고 만약 선거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예. 쉽지 않지 않을까. 예.